안녕하세요. 김과장TV의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여러분, 최근 반도체 뉴스에서 몇 단 적층이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죠? 반도체가 아파트처럼 위로 높게 올라가면서 이제는 얼마나 잘 쌓느냐가 기술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높이 쌓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반도체 빌딩을 하나로 연결하려면 그만큼 깊고 정교한 구멍을 뚫어야 하거든요. 오늘은 3D 반도체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 하크 에칭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왜 지금 이 시점에 하크 공정이 중요한지 요약해 볼까요? 과거처럼 엽으로만 늘리는 공정은 이제 공간도 부족하고 돈도 너무 많이 드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위로 쌓아 올리는 수직적 전환을 택했죠. 하지만 수직으로 쌓은 수십 개의 층을 하나로 꿰뚫어 연결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난제를 해결할 열쇠가 바로 극도로 깊고 좁은 구멍을 뚫는 기술, 하이 에스펙트 레이시오 컨택 에칭입니다. 우리가 수평에서 수직으로 눈을 돌린 데는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2D 평면에서 회로를 좁게 그리는 기술은 이미 물리적 한계에 왔습니다. 설령 더 작게 만든다 해도 장비값이 감당 안 될 정도로 비싸지는 비용의 장벽에 막혔죠. 특히 HDD와 경쟁하며 비트당 단가를 낮춰야 하는 메모리 시장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위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찾은 해법이 바로 수직 적층입니다. D램을 볼까요? 제한된 면적 안에서 전하를 충분히 담으려면 커패시터가 물탱크처럼 위로 길어져야 합니다. 3D 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면으로 셀을 깔면 간섭이 심하니 아파트처럼 셀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단위 면적당 용량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한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하크입니다. 쉽게 말해 구멍의 깊이를 폭으로 나눈 비율을 종횡비라고 하는데요. 최신 공정에서는 이 비율이 100대 1에 육박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서울 롯데월드타워 높이의 구멍을 뚫는데 그 폭이 사람 한 명 겨우 지나갈 정도인 셈입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할 정도로 좁고 깊은 구멍이죠. 구체적인 사례를 보죠. D램은 데이터를 잃지 않으려면 셀마다 최소 25 펜토페럿 정도의 정전 용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회로가 미세화되면서 커패시터가 차지할 바닥 면적은 점점 좁아졌죠. 바닥 면적이 줄어드니 용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뿐입니다. 높이를 더 높이는 거죠. 그래서 DRAM 커패시터는 점점 더 길쭉한 실린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의 도전은 더 드라마틱합니다. 수십 층, 수백 층으로 쌓인 사나막과 지라막층을 단 한 번의 에칭으로 관통해야 합니다. 이걸 원사대치라고 불러요. 구멍의 직경은 고작 100나노미터 수준인데 깊이는 수마이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 바늘 구멍 같은 통로를 뚫어야 전자가 위아래로 자유롭게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왜 어렵냐고요? 에칭은 플라즈마 이온을 가속시켜 재료를 깎아내는 방식인데 구멍이 깊어질수록 이온이 바닥에 닿기가 힘듭니다. 내려가다가 벽에 부딪혀 튕겨나가거나 바닥에 가기 전에 힘이 빠져버리거든요. 깊어질수록 시각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는 ARDE 현상은 엔지니어들을 가장 괴롭히는 물리적 한계입니다. 잘못 뚫으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이온이 벽면을 때려 중간이 뚱뚱하게 부풀면 옆 구멍과 합선되는 보잉이 생기고요. 수직을 잃고 비틀거리며 내려가다 접점을 놓치는 트위스팅도 발생합니다. 심지어 찌꺼기가 입구를 막아 에칭이 중단되는 네킹 현상까지 나타나죠. 이 모든 걸 막고 수직으로 곱게 뚫어야만 합니다. 깊은 곳까지 깎으려면 오랫동안 버텨줄 방패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포토레지스트는 플라즈마 공격에 금방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탄소 기반의 ACL 하드마스크를 도입합니다. 탄소는 원자 간 결합이 매우 단단해서 실리콘보다 훨씬 잘 버팁니다. 이 단단한 마스크가 위에서 버텨줘야 비로소 아래로 깊은 식각이 가능해집니다. D램과 낸드의 하크 공정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D램은 아주 좁은 구멍을 뚫으며 기계적으로 쓰러지지 않게 강도를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반면 3D 낸드는 서로 다른 물질이 겹겹이 쌓인 다층 방막을 균일하게 뚫고 내려가는 게 최대 과제죠. 각자의 고충은 다르지만 깊이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결국 하크는 반도체의 병목 현상이자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3D 적층을 물리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죠. 가장 난도가 높은 공정이라 불량의 주원인이 되기도 하고 공정 시간이 워낙 길어 칩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크를 정복하는 기업이 차세대 메모리 경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제 200단,
300단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종횡비는 120대 1을 넘어설 전망이죠. 이를 위해 영하 100도 이하에서 깎아내 손상을 줄이는 극저온 식각이나 더 강력하게 이온을 쏘는 고출력 플라즈마 기술 등 새로운 혁신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무어의 법칙은 이제 평면이 아닌 수직 공간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빌딩을 더 높게 세우기 위한 디지털 마천루의 기술, 하크 에칭은 우리가 수직 공간을 정복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오늘 강의가 3D 반도체 공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과장TV였습니다.